상가에 16억 투자한 전직 교감 선생님, 은퇴 후 가족과 함께 몰락하다. 교직에서 평생을 바쳤고 나름 현명하게 은퇴 준비했다고 생각했어요. 퇴직금이랑 모은 돈 16억을 상가에 투자했죠. 그런데 그게 우리 가족을 무너뜨릴 줄은 몰랐어요. 60대 초반 전직 교감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을 아이들 가르치는 데 쏟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남들보다 돈 욕심도 적었고 허황된 소비도 하지 않았죠. 그래서 더더욱 억울하고 가슴이 먹먹하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히 상가 투자 실패가 아닙니다. 은퇴 후 한 번의 선택이 가족 전체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죠. 지금도 많은 은퇴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퇴직금 한 방에 굴려서 매달 월세나 나오면 편하게 살 수 있지. 하지만 그 한 방이 얼마나 위험한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사례 1. 전직 교감 선생님의 몰락 수익형 부동산의 함정. 이 교감 선생님은 정년퇴직 후 퇴직금과 모은 돈을 합쳐 총 16억 원을 들여 수도권 외곽의 상가 건물을 구입했습니다. 지인의 추천을 받았고 계약 전에는 공실도 없어 보여서 안정적인 월세 수입이 보장될 거라 믿었죠. 하지만 은퇴 후 6개월이 지나면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입점했던 세입자가 줄줄이 나가면서 공실이 생기고 지역 상권이 침체되면서 월세 수입이 급감했죠. 결국 대출이자도 밀리게 되고 건물 유지비와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손에 쥐는 돈은 거의 0원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잠시만 참자했지만 어느새 3년이 지나도 상가는 팔리지 않았고 생활비는 빚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부인과의 갈등도 심해졌고 자녀 교육비 문제로도 충돌이 생기면서 가족 전체가 무너지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사례 2. 퇴직 후 다가구 주택에 올인한 59세 소방공무원의 실수. 두 번째 사례는 전직 소방공무원입니다. 이분은 퇴직 후 8억 원을 들여 다가구 주택을 매입했습니다. 은퇴 전에는 월세만 잘 받아도 노후가 안정될 거야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보니 주택은 유지 비용이 엄청났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외벽 보수, 수도 고장, 세입자 민원까지 정신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지쳤습니다. 결국 월세 수입은 생각보다 적고 지출은 예상을 훨씬 초과했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동산은 불로소득이 아니라 노동이더라고요. 나는 은퇴했는데 자산은 일만 시키더라고. 사례 3. 자녀 명의로 상가를 사줬다가 부부가 이혼 위기까지 간 63세 퇴직 공무원. 세 번째는 정말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이분은 자녀 명의로 강남 근처에 소형 상가를 사줬습니다. 퇴직금과 은행 대출을 일부 끼고요. 생각은 이랬죠. 애한테 미리 자산 물려주고 월세 나오면 우리 부부 생활비 걱정도 덜고 좋지. 하지만 문제는 자녀가 상가를 담보로 또 다른 대출을 받으면서 시작됐습니다. 자녀 명의라 부모는 제어도 못하고 결국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서 해당 상가가 경매로 넘어가고 말았죠. 자녀와의 신뢰도 무너졌고 부인은 당신이 다 책임져야 해 라며 부부 관계도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현재 이 부부는 각방을 쓰고 있고 부인은 퇴직금까지 날린 사람과는 못 산다며 별거 중입니다. 도대체 은퇴 후 자산은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가? 은퇴 이후 자산은 수익률보다 중요한 것이 안정성과 유동성입니다.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자산을 나누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은퇴 자산의 3분할 전략. 생활비용 계좌 현금 또는 단기 상품. 12년치 생활비는 절대적으로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예금 MMF, CMA 등. 중장기 운용 계좌 중위험 투자. 배당형 ETF, 채권형 펀드, 연금 저축 등 일정 수익을 내면서도 위험이 낮은 자산으로. 장기 보존형 자산 부동산, 금, 지분 투자 등. 변동성이 크거나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은 전체 자산의 30% 이내로만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수익형 부동산 투자 시 고려할 점. 공실 리스크는 늘 존재합니다. 주변 상권, 입지, 유동인구 철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대출을 동반한 부동산은
은퇴자에게 리스크가 큽니다. 노후에는 관리하기 쉬운 자산이 좋습니다. 직접 관리가 필요한 상가다 가구, 원룸 등은 피로도를 높입니다. 3. 가족에게 기대지 마라. 자녀에게 미리 자산을 이전하거나 기대는 구조는 오히려 가족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노후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은퇴 후 재정은 스스로의 책임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노후를 무너뜨리는 건 욕심이 아니라 무지다. 전직 교감 선생님처럼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나름대로 현명하게 결정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전문가 없이 단독으로, 감정적으로 혹은 지인의 조언만 듣고 투자 결정을 내린 결과는 대부분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은퇴 후의 자산 관리는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생존 전략이며 가족의 안전망을 지키는 최소한의 기술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한번 내려놓고 은퇴 이후의 현실을 직시하세요. 지키는 전략이 때로는 버는 전략보다 훨씬 강합니다. 전문가 칼럼. 은퇴 후 몰락을 부른 16억 상가 투자, 무엇이 잘못됐을까? 전직 교감 선생님 어씨는 수십 년간 공교육 현장에서 봉직하며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퇴직금과 모은 돈을 합쳐 총 16억 원의 자산을 마련했고, 이 자산을 상가 투자로 굴려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불과 3년 만에 어씨는 가족과 함께 경제적, 정신적 몰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상가 공실이 이어지면서 대출이자 상환이 불가능해졌고 생활비 충당조차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례는 은퇴 자산 관리에서 얼마나 전략과 정보가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실패 사례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해당 사례를 중심으로 은퇴 후 자산 운용의 위험 요소와 안전 전략을 전문가 입장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은퇴 자산의 본질 수익보다 중요한 건 안정성과 유동성. 은퇴 전까지는 자산을 불리는 공격형 전략이 가능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상황이 180도 달라집니다.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자산이 유일한 생존 수단이기 때문에 수익률보다는 현금 흐름의 안정성과 자산의 유동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어씨는 수익형 부동산에 전 재산을 집중 투자함으로써 두 가지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하나, 자산의 유동성 부재 상가는 매도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거래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상권이 침체되면 매각가도 급락합니다. 둘, 현금 흐름의 불확실성 공실 리스크, 임대료 인하 요구, 관리비 부담 등으로 인해 기대한 수익은 현실화되지 않았고 오히려 유지비만 늘었습니다. 2. 실제 사례 분석 은퇴 후 부동산 투자 실패 사례 3가지. 사례 상가 건물 구입 후 공실로 인한 몰락 교감 선생님 어씨 60대 초반. 총 자산 16억. 투자처 수도권 외곽 상가 건물. 결과 월세 수익 급감, 공실 지속, 대출이자, 미납 경매 위기. 분석. 상권 분석 부족, 유동인구 및 경쟁 상가 미파. 지인의 조언만으로 투자 결정. 금융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고정비 부담 증가. 사례 다가구 주택 올인 후 유지비에 지친 전직 소방공무원 59세 B씨. 총 자산 약 8억. 투자처 수도권 다가구 주택. 결과 잦은 보수비, 전세 반환 부담, 관리 스트레스로 인한 생활 불안정. 분석. 은퇴 후 수동적 소득이 필요하다는 점은 맞지만 직접 관리형 자산은 피로도를 높임. 월세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지는 역전 현상 발생. 사례 자녀 명의로 부동산 증여 후 가족 갈등 심화 63세 퇴직 공무원 C씨. 총 자산 10억. 투자처 자녀 명의 상가 구입. 결과 자녀가 담보대출 진행 후 파산, 경매 발생 부부 갈등 심화. 분석. 자산 명의 분산이 오히려 자산 통제를 어렵게 만드는. 가족 신뢰와 경제 문제를 혼동할 경우 결과는 치명적. 3. 전문가가 권하는 은퇴 자산 배분 전략 3층 구조 접근. 단기 생활 자금 12년치 현금 보유. 예금, CMA, MMF 등 유동성 높은 금융 상품. 예상치 못한 의료비, 수리비 등에도 대처 가능. 중위험 중수익 자산 510년 운용. 배당형 ETF, 채권, 연금 저축 등.
일정 수익률을 기대하면서도 원금 손실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낮음. 장기 보존형 자산, 부동산, 금, 지분 투자 등 자산 총액의 30% 이내로 제한. 반드시 매각 시점과 유동성 확보 방법을 사전에 계획. 4. 은퇴자의 부동산 투자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 공실률이 높은 지역은 피하라. 개발 호재나 과거 사례보다 현재 상권과 인구 흐름이 중요. 직접 관리형 자산은 부담이 된다. 은퇴자는 관리하는 자보다 안정적으로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대출은 최대한 줄여라. 고정적인 이자, 지출은 은퇴자에게 시간이 지날수록 위험이 된다. 부동산 외의 현금 흐름 자산을 병행하라. 연금, 월세, 소규모 사업 또는 콘텐츠 수익 등 다양한 파이프라인이 필요. 5. 결론 은퇴 후 돈이 인생을 지배하지 않게 하려면 퇴직은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자산 운용 한 번으로 지난 수십 년의 노력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자산이 많다고 해서 안정적인 노후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비교적 적은 자산이라도 현명한 구조와 전략으로 운용한다면 충분히 의미 있고 안정적인 은퇴 생활이 가능합니다. 은퇴 후에는 투자보다 관리가 중요하고 크게 버는 것보다 오래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자산의 배분 전략, 현금 흐름 계획, 리스크 점검표를 다시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재산을 잃는 것은 회복할 수 있지만 관계와 신뢰를 잃는 것은 인생을 뒤흔드는 일입니다.